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명나라에서 보낸 심유경이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심지어 유격 장군이란 호칭도 조선으로 파견 전에 급하게 만든 감투였습니다. 심유경은 명나라 내에서 병부상서 석성이 황제에게 건의해서 파견한 사람으로 일본군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평소 언변에 능한 심유경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병부상서 석성은 전쟁을 평화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끝낼 생각을 하면서 일본군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었죠. 9월 4일 심유경이 평양성 앞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협상 전 심유경에게 최소한의 호위 무사만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유경은 호위 무사 한 명도 대동하지 않고 고작 서너 명의 보좌관만을 데리고 서슬퍼런 그 수천 명의 일본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협상 전 심유경에게 굉장히 무례했고 또 고니시 유키나가는 협상 후에 심유경의 그 배짱에 감탄하면서 그를 굉장히 공손하게 배웅을 했습니다. 심유경은 조선 정부에게 고니시 유키나가로부터 일본군의 뜻을 들었고 일본군의 뜻을 황제에게 전달하는 그 50일간은 전쟁을 중단키로 했다면서 조선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4일 후 9월 8일 50일 휴전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경상도 관군이 비격 진천례를 이용해서 경주성을 탈환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 정부의 그 심유경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은 조선 정부는 휴전 소식이 아직 경상도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일본 측의 그 주장을 건네러 명나라로 간 이 심유경은 이후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가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을 쓰는구나 싶어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 정부는 명나라에 계속해서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1592년도 끝나갈 무렵이었던 12월 25일 명나라 제독 이여성과 경락 송응창이 5만 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 유성룡이 직접 이들을 마중 나갔는데 조선 정부와 선조 그리고 명나라 측은 공격 대상을 평양성으로 삼았고 선조는 유성룡을 평안도 채찰사로 임명한 후에 평양성 전투에 조선 측 총지휘관을 참석시켰습니다. 명나라 제독 이여성은 유성룡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의주에서 평양으로 조금씩 남하했습니다. 명나라 대군이 왔다는 소식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유경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양성에 있던 고니시는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준비를 했죠. 해가 넘어 1593년 1월 6일 명나라 제독 이여성과 평안도 채찰사 유성룡은 평양성을 드디어 공격을 했습니다. 명나라도 명나라였지만 조명연합군에 맞서 싸우는 고니시의 그 일본군들도 평양성에서 아주 치열하게 수성전을 벌였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일본군은 평양성에서 3일간이나 버텼지만은 결국 군사 수와 명나라의 선진화된 화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월 9일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을 비우고 서울로 퇴각했습니다. 유성룡은 전쟁 전에 이미 적들이 퇴로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군사를 배치해 두었지만은 일본군과의 전쟁을 두려워한 조선 장수들은 일본군들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유성룡은 이여성에게 끝까지 추격해서 일본군 제1군을 박살내야 한다고 간청을 했지만 이여성은 군사들이 지쳤다면서 추격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성룡의 생각했던 작전과는 모두 빗나가게 되었지요. 덕분에 권희시의 제1군은 무사히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은 평양에서 서울로 퇴각하던 그 권희시의 군대가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북풍이 심하게 불어서 동상에 걸린 병사들은 화살도 잡을 수 없었으며 아픈 다리를 나무 토막처럼 끌면서 걸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월 9일 평양 탈환 성공 후 명나라 군대는 싸우길 포기한 것 마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이효성 제독에게 수도 한양을 탈환해야 진정한 승리라면서 진군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효성 제독은 유성룡과 선조에게 이런저런 핑계와 갑질을 해대면서 진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유성룡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효성은 파주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후로도 서울 탈환 전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양에는 갓도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 제2군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 육군들 대다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도 그랬지만 한양에 모여있던 일본 장수들은 대부분 한반도 전역에서 명나라 군대, 조선 관군, 또 전국 각지 의병들 혹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게 당해서 모두 피해 있었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병사들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에서 조명연합군은 밀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병참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일본군의 상황은 아주 참담할 지경이었죠. 전장 경험이 별로 없던 젊은 총사령관 제8군의 우키다 히데요이는 방황하고 있던 찰나에 제6군 대장 고바야카와 다카가키게가 평양성 전투 승리 후 우쭐에 있을 명나라군의 거만함을 이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일본군은 지금은 서울이지만은 당시에는 경기도 그 파주였던 벽제관에 대규모 진영을 쳤습니다. 1월 9일 평양성 탈환 후 어영부영 행군한 이효성의 그 조명연합군은 1월 27일이 돼서야 경기도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소수 일본군이 파주로 도착한 조명연합군과 싸우는 척 하다가 바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효성이 이끄는 조명연합군은 소수 일본군 병력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 병력은 벽제관 쪽으로 조명연합군을 유인하는 유인부대였던 것입니다. 고바야카와 다카가케의 그 유인작전에 그대로 말려든 이효성의 조명연합군은 그대로 벽제관에서 패배하고 군대를 개성까지 퇴각시켰습니다. 이 전투를 벽제관 전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